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노숙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셀럽맨님과 함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는 셀럽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전에 나오신 게 언제였죠? 좀 된 것 같은데? 좀 됐죠?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고자 비욘세에 나오셨었던. 맞아요. 발판으로 삼고자.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네. 자신감을 얻고자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이용하고자. 네. 효과가 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랑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친구랑 노닥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긴장도가 너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다른 방송에 나갔다. 네. 뭐 적당히 잘 하고 왔다. 그런 느낌은 있었다. 네. 자신감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그날 방송은 재밌었다. 네. 그런 느낌.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렇죠. 네. 다 저의 잘못이고 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죄송했고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좀 쳐냈었던. 네. 그래서 이 부분 자를 거야. 그랬더니 잘라야 되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근데 자를 거면 이거. 요것도 추가로 조금 잘라줘. 라고 얘기했었던. 네, 그래가지고 요게 아마 먼저 나가고 나서 뒤에 영노자 과몰입 특집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만나서 빨리빨리 하고 이제 영노자 편에 나오겠지만 먼저 녹음해가지고 이제 12시에 저희 집에서 체크아웃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녁을 먹으면서 노가리를 깐 게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정말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항상 가장 재밌는 가장 법이고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2시 전엔 가시겠지 생각하시면서 그럼요. 목표는 이제 1시 원래 1시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면 이제 사연 한 개밖에 못 읽기 때문에 그렇죠. 1시 반 정도 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행히 정원이가 응가도 했고 오늘은 이제 요것만 잘 하면은 마무리하면 된다. 그니까요. 다행히 이제 둘 다 자는 시간이 평균 이제 3, 4시. 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푹 잤기 때문에 맞아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엄청 오랜만이고 사실 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혼방을 할 때 저에게 이제 근황 사연을 보내신 청취자분께서 6년 사귄 애인이랑 지금 잠수 이별 중이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좀 열어주시면은 자기가 사연을 한번 보내보겠다 라고 얘기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눈물 닦음의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영노자도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실수를 한 거죠. 혼방인데도 말실수를 한 거죠. 셀럽맨님이랑 이거 바로 열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요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보내신 사연이 지금 바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이렇게 빨리 열 줄 모르고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다. 그렇지만 이런 생생한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자가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일 때는 항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여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뭐 그것도 어떤 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블 망한. 그래서 킹 하리보님의 사연을 제가 그냥 곧바로 한번 시원하게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지난주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요청드렸던 아닌 밤중에 날벼락같이 잠수이별을 당한 용산구 주민 킹 하리보입니다. 사실 몇 주 후쯤 진행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로 하신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잠수 이별을 당한 지 2달 남짓 된 시점이라 사실 전 아직 눈물 다 닦지 못하여 에피소드가 되기 전이거든요. 하지만 무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맨님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여 꼭 사연을 보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기한이 23일 밤까지였는데 어제까지는 글을 쓰려고 하면 눈물이 자꾸 나서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거든요. 망한년의 올림피아드는 좀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남들이 봤을 땐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이미 이게 좀 웃기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에 사연을 주시는데 아직 눈물을 다 닦아내지 못하시는 어떡해. 네, 상태고요. 눈물이 자꾸 나서 도저히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 오전까지라도 보내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맑은 정신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 6년 가까이 되는, 정확히는 5년 6개월을 만났더라고요. 연애를 하나하나 다 돌아보기엔 아직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 장기 연애의 끝이 어떻게 잠수 이별이 되었는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그의 3번째 잠수 이별 시도였고 이번에는 결국 성공으로 끝난 이별입니다. 내 앞선 2번은 제가 끄집어냈거든요. 슬퍼하는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전형적인 근성이 있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되게 나쁜 쪽으로 근성이 있는.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네. 항상 망한연애 올림피아드의 그 어떤 정수가 그거거든요. 네. 한 번만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잡고. 친구들이 조상신이 도왔다고 해도. 그치. 아니다. 다시 잡고. 그래서 3번째 잠수 이별이고 첫 번째 시도는 사귀고 1년쯤 되었던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해외에서 만나 사귀다가 그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 넘기도 어려웠던 시기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는데 그의 회사 일이 힘들어지고 개인적인 문제도 겹치며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타지에서 아프고 지친 상태였고 가족과 친구가 있는 한국에서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 그에게 약간의 투정을 부렸다 마음이 힘들어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과 함께 첫 번째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살면서 처음으로 당하는 잠수 이별이라서 너무 당혹스러웠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구나 하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몇 주간 한숨도 못 자고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짚으며 이 말이 실수였을까? 이 얘기는 하지 말걸 스스로 책망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가 그의 집 앞에 찾아갔고 대화를 통해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문 열어 집 앞 PR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셨는데 또 이놈은 또 그렇다고 바로 잡혀준. 그러니까 좀 확실하진 않았나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2번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후 1년쯤 뒤였어요. 저희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겪던 개인적인 일이 끝내 잘 풀리지 않아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죠. 또다시 잠수를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연락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약 일주일 정도 매달려 결국 그 잠수는 미수에 잠수미수라는 새로워요. 새로운 어떤 그 단어 잠수미수 잠수 미수에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3번째 시도이자 마지막 이별이 2달 전 있었습니다. 3번째 시도인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같이 맞았다는 표현이 이상하실 수 있지만 2번째 잠수 시도 이후 정말 잘 지냈거든요. 2번째 잠수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평화롭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서로를 소울메이트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싸움도 거의 없었고요. 저는 이제 정말 괜찮다. 그는 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며 마음을 푹 놓은 순간에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퇴근 후 공부도 병행하며 스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가정사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에게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위로받는 상황이었기에 잠수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2달 전 어느 주말 저희는 주말에는 무조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주말 본인이 집안일로 부모님께 시달렸더니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며 카톡으로 본인이 힘들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쉬면서 에너지를 좀 회복해서 얼른 다시 보자 하트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트를 마지막으로 잠수를 타는 새끼가 있군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알겠어 푹 쉬어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가볍게 받아들였는데 잠수 이별 경험자라 그런가
아니 정확하게는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0.5. 네, 1.5. 네. 그렇죠. 네네. 경험자라 그런가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굉장히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잠수구나 하고요. 네, 그렇게 저의 6년 가까이 한 장기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집과 비번, 회사도 알고 같은 서울에 사는 지금 찾아가 보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의 두 번째 잠수 시도 때 너무 힘들어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를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잠도 못 자고 일에 집중도 못하고 즉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잡는 게 맞는 거고 혹시라도 세 번째 잠수 시도가 있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지 말고 보내주자라고요. 그래서 2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고 있지만 그냥 두려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본인이 힘들어지면 저를 첫 번째로 놓아버리는 사람과의 연애는 결코 저를 위해 좋을 게 없으니까요. 평일에는 그나마 일에 집중하느라 괜찮은데 주말은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자꾸 보러 가고 싶어져서 러닝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러닝에 빠져서 주 3회 새벽 6시에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영노자 과몰입 특집에 보냈어도 그러니까요. 보낼 사연에 취사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러다가 이제 다음 과몰입 특집에 이제 러닝에 빠졌다. 그렇죠. 춘천 마라톤.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션시 크루에 들어가게 되는 80km를 뛰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다 러닝에 빠져서 주 3회 새벽 6시에 일어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몸을 힘들게 해서 잊어버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러닝을 통한 유산소 운동도 함께 웨이트 운동을 병행하며 이겨내보아요. 이겨내야지. PS 글을 간결하게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길었다면 죄송합니다. 헤헷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6년 연애에 잠수 트라이 3번이면은 잘 줄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그냥 키워드만 보낸 수준입니다. 맞아요. 네. 네. 굉장한 사연이네요.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사실 이 5년 6개월 만나는 동안에 네. 되게 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 사실 많은 맥락이 좀 생략되어 있잖아요. 예,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먼저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연만 보면은 이런 새끼를 왜 붙잡아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네. 좋은 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 사람이 없으면은 못 살겠다 싶을 만큼의 뭔가 나에게 주는 그 에너지도 있었을 거고 사랑도 있었을 거고. 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만났는데 잠수 탔어. 그럼 그래도 개새끼지만 그럴만해. 그럴 수 있지. 예의 안 지킬 수 있지. 근데 5년 6개월을 만났는데 네. 이거 안 되지. 이거는 그쵸.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이모티콘이 하트였다는 점이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되게 한순간에 끝난 적이 있는데 2년 넘게 만나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저의 그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잘 지냈고 뭐 마지막에도 예를 들면 하트를 붙여서 그런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진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자꾸 되짚다 보면은 약간 마음이 식었었나 보다 싶은 어떤 지점들이 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얘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그널들이 내 눈에 아예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진짜 막 되게 오래 좀 힘들고 막 펑펑 울고 혼자 그랬는데 그 예를 들면 이 하트라던가 어쨌든 나와 우리 사이 좋았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지점들이 걔가 되게 나를 배려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좀 식었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되게 잘 그걸 했다?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린 후에 그래도 그건 나름 고마운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왔었어요. 몇 개월 후에.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좀 지나면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 식은 티를 막 팍팍 내.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흔연애 올림피아드를 되게 오래 하고 10회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연애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다 보면은 이게 되게 옛날처럼 저 새끼 쓰레기야로 끝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이분의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니까.
얘는 이때도 처음부터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생각이었던 거고 얘는 진짜 나쁜 새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로 별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어떤 세세한 부분이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새끼가 쓰레기가 아니라고 해서 헤어질 게 아닐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그냥 다 한 거야. 진짜. 근데 정말 두 번째의 그 잠수미수. 처음 들어요, 잠수미수? 네, 미수로 끝난 그 잠수. 네. 근데 사실 이게 미수로 끝났다 뿐이지 이 사람 잠수 이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잠수 이별 했을 때도 붙잡혀주기는 했지만 던진 입장에선 던진 거긴 한 거잖아요. 툭 하면 헤어지잔 말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얘가 맨날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짜 헤어진 건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대방은 9번 헤어진 거 맞잖아요. 그치. 헤어져 말 한 거잖아.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잠수 이별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이 점이 그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겠지. 나름대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차라리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아, 그 참 만약에 진짜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랬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저도 잠수 이별 한 3번 정도 당해봤거든요. 3번을 당했다고요? 네. 네. 저예요. 저. 잠수 이별 3번. 세상에. 네. 같은 사람한테?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굉장한 계획이다. 네. 그것도 굉장한 훈장이에요. 어떤 기운이 있나 봐요. 트리플 크라운. 쟤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잠수를 타야겠다. 말 안 하고 헤어짐 가능? 가능. 쟤는 될 것 같다. 근데 그 잠수 이별 당하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게 제일 슬픈 부분이거든요. 최악이지. 이게 마음이 식었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좋았을 수 있어. 막 그런 거는 다 이해해요. 원래 연애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말을 해줄 만큼의 시간을 내고 솔직히 나쁜 사람 되게 싫겠지 자기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게 어른이고. 근데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게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슬픈 거거든요. 이 얘기를 잠수이별 관련된 모든 사연에 똑같이 써있어요. 내가 그 헤어지자는 말을 정확히 들을 가치도 없나? 네. 왜냐면 말을 안 해주니까 얘가 왜 잠수를 탔는지 나는 끝없이 궁예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게 나를 진짜 막 벼랑으로 끝으로 밀어 넣거든요. 맞아. 계속 자책할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도 내가 이거 뭐 말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아, 얘가 힘들 때 내가 뭔가 가만히 서포트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부담스러웠을까?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맞아. 얘는 똑같은 짓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랑 똑같은 거잖아. 아무리 막 화나게 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맞을 만한 일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둘 사이 관계에 이런 게 있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했던 약속이 있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끝나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듣지 못할 정도의 잘못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네. 그렇구나. 그게 진짜 제일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든지 더는 내가 정말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든지 뭐든 간에 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막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잠수 이별 3번 당한 그랜드슬램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야, 너 진짜 잠수 이별 당했어? 잠수 이별 그렇게 하는 사람 있구나 라고 얘기했던 경험이 없진 않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을걸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지금 캥 작가님도 지금 사귀는 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잖아요. 네, 지금 큰일이죠. 지금 큰일이에요. 좀 있으면 20몇 주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자꾸 잠수 이별 진짜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어쨌든 공통점은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이고 싶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는 사실 이제 상처 줄 거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잠수를 타면 될 것 같아. 맞아. 이게 진짜 너무 어리숙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 그 수습 중이어서 맞아요. 굉장히 좀 어떤 상대방을 되게 보호하는 사연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약간 어떤 그 거리두기가 됐을 때 한 12회 40년의 올림피아드 정도가 됐을 때 그 버전으로 사연을 또 한번 받아봐도
좀 맞아요.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헤어짐에 대한 여파를 이제 모닝 러닝으로 그렇죠. 한다는 거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네. 이나부 옛날에 그 사연 나왔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러닝 하시고 나면 또 샤워하실 거 아니야. 네. 이 아침 샤워가 네. 그 기억력 회복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맞다.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사연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네. 그래서 좀 아침 샤워 좋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생각이 들지만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왜냐면 이 5년 6개월을 계속 되짚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든다. 모든 어떤 잘못된 연애의 퍼즐이 아침 샤워 때 이제 맞춰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침 샤워 때 싹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사실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라고 하지만 눈물을 닦아야지 에피소드인데 지금 흘리는 중이시여가지고. 네, 아직 조금. 네, 이럴 때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눈물이 바싹 마르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노자 그 런닝 과몰입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 그다음 40년의 올림피아드로 보내주셔도 되겠고. 그니까요. 네. 잘 뭐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시고, 런닝 하시고. 어쨌든 뭐 판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감사드린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연을 이제는 준마레즈 님의 사연을 시작부터 그래도 조금 약간 마무리가 된 아까 굉장히 좀 진행 중이었던 사연이라면 저희가 이제 뭐 일본식 표현입니다면 그냥 오사마리가 되어 있는 사연이었어요. 싹 되어 있어요. 싹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준마레즈 개엄마가 되었으나 솔로 시절에는 여미새로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활동이라는 단어. 그치. 연애 중이거나 썸 타거나 섹스 파트너가 있거나 원나잇을 열심히 하거나 구하고 다니거나 그랬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별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레즈비언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녔다는 게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뭐 하고 다녔다고 할 수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약간 그 어떤 선비레즈 이런 선입견 좀 있어가지고 맞아. 여성들이 좀 몸을 이렇게 많이 간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있죠. 항상 왜 클럽 가서도 왜 이렇게 레저 언니들은 춤도 잘 추지 않고 플러팅도 하지 않고. 그니까요. 왜 모두가 팔짱 끼고 서로 경계하면서.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만나기로 해놓고도 막 안 나가잖아. 그쵸. 그거를 보고도 쟤 진짜 레즈구나 이렇게 되잖아. 항상 막판에 그 어떤 약속이 이제 파기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듣게 되는데. 굉장히 좀 이분은 지금 소수자 중에서 소수자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다. 상위 1%입니다. 그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확률상 10%는 이상한데 100명을 만나니 10명은 이상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중 최고는 범죄자 비연, 너를 살게 비연입니다. 네네네. 아니 이게 2명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1명이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러네요. 범죄자인 동시에 너를 살게. 그러니까. 네네네. 되게 무슨 웹소 같네요. 그녀는 피지컬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놀아보자 싶어서 술을 조금 마시고 끼 좀 부리고 잤어요. 여기까지는 즐거웠는데 하고 나니까 저더러 저를 사고 싶다고? 매일 용돈 줄 테니까 종종 이렇게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전 의아했어요. 피지컬도 괜찮은데 함도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구하려고 할까? 그냥 섹스 파트너 구해도 구해질 텐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생각하니 얘가 뭐가 있구나 싶었어요. 다들 기피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이유가 없다 싶더라고요. 일단은 대충 끼 부려서 끼를 잘 부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섹스도 끼를 부려서 해내고 뭔가를 회피할 때도 끼를 부려서 해내시는. 굉장히 대답 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서 빤스런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그녀가 전화통화하는 소리에 깼어요. 처음에는 깬티를 내려고 했는데 전화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 내용은 범죄 작당 모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얘기도 했어요. 어머. 다 듣고는 눈 감고 어쩌지? 빤스로 넣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가 깬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는 전화통화에 대해 해명을 하더라고요. 기구한 사연이 있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다 거짓말이겠죠 뭐. 가만히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빤스런을 위해 난 너 못 만난다고. 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너를 감싸 안을 수 없다고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픈 너도 감싸. 내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너도 건사할 수 없어. 한 명만 아프면 괜찮은데 둘 다 아프면 무리야. 그쵸. 거의 지금 병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은 사람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둥, 이 손해를 어떻게 갚을 거냐는 둥, 뭐 갚긴 뭘 갚어.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전 계속 정신아픈 연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보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나도 나다 싶어요. 지금은 준말해주로서 그런 난리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세상에. 네. 이제 매달 용돈을 주겠다. 너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원빈 비연인가라고 잠시 생각을 했다가 얼마나 하면 되겠니였었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범죄 작당 모의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얘기해서 갑자기 이제 오렌지 주더니 몰래. 그러니까. 그 사실 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쵸. 네, 실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있죠. 네. 스쳐 지나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게 좀 너무 신기한 게 원나잇 한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통화 왜 하는가? 그러니까. 좀 나갈 순 없었는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기도 아니고 사실 카톡을 해도 되는데. 그니까. 네, 뭐 대단한 걸 한다고 범죄 작당 모의를 이렇게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쵸. 이제 빵동기들이랑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빵동기들이랑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니까. 또 뭐를 한탕 할까. 그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오션스 8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니까. 근데 또 기구한 사연이 또 있긴 있던 거야. 범죄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너를 내가 안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돈을 아직 뭐 지불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잘 맞으니까 앞으로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자꾸 손해봤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럼 이미 끝났는데 이미 했잖아. 끝났잖아. 그렇게 뭐 손해 볼 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심지어 사고 싶다고 해놓고 이건 아니지. 내가 뭐 무슨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어떤 금전거래가 일어나기 전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단순 변심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약간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즈비언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가 너무 선입견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액티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분은 피지컬이 괜찮은데 왜 힘들게 구하려고 할까? 그렇지. 이것도 이제 어떤 이 줌바레즈님의 기준인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렇지.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명이 이 안에서 만나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 텔레그램 창업자가 자기가 정자기증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자기 그 재산을 105명에 그쵸. 자기 정자를 기증받은 자기 자신에게 균등상속하겠다 한 것처럼 이분도 이제 다 섹스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다 이분이랑 한 거예요. 이 준마레즈님이랑 한 거예요. 모두가. 본인도 이상한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범죄자 비연, 이 너를 살게 비연님은 되게 구하기 힘든 사람 만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원빈처럼 얼마면 되겠니를 해서라도 좀 잡고 싶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굉장한 사연입니다. 재밌네요. 네. 예전 동남이 사연하고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어쨌든 빵 동기 같은 느낌에. 그럼요. 네, 그래도 뭐 이분도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생각해 보면 뭐 벗은 옷을 걸지 않고 겠다든가. 그렇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든가. 이분도 이제 아침 샤워를 아침에 샤워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 샤워를 하면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옷을 걸지 않고 차곡차곡 했던 것 같아. 라든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피지컬이 나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소자 시절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그 사연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진짜 문 잘 열어주거든요.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좀 솔직하게 그래도 얘기했다는 것이. 그니까.
뭐 양대 산맥이죠. 동남이 그다음에 두남이. 네. 그러니까. 두바이 두남이, 그러니까. 독일의 동남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떤 여기 또 그 너를 살게 비연, 범죄자 비연.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소재나 추측되는 부분이 있다. 나도 이 사람이랑 빵동기였던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으면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나름 진짜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 억울하다 지금. 이런 망원연 올림피아드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니다. 그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좁은 풀 안에서 분명히 다른 명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에 다음번에 사연 온다. 네. 아니면 뭐 준마레즈와 사귀었던 그 100명의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원어원 중에 또 연락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신이 매우 아픈 연기를 잘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시집 가서 행복하니? 라고. 준마레즈 돼서 행복하니? 생각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일원동 강철코어님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읽으시기 전에 목을 한번 까딱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한번 가져야 돼요. 강철코어 이분의 그 닉네임에 걸맞게 좀 이렇게 기력을 모아가지고 제목도 아주 힘찬 제목입니다. 남자의 최대 급소는 명치도 낭심도 아닌 기입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맨님. 여기저기 외국에서 어느덧 10년이 넘게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일원동 강철코어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지고 글솜씨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지만 소개되지 않더라도 읽어보시고 그냥 한번 피식 웃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보내보아요. 혹시 읽어주시기에 너무 길다면 팍팍 잘라서 편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집이 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싹 읽습니다. 네네네. 비욘세 그리고 망연홀의 팬으로서 매번 새로운 망연홀 사연을 모집하실 때마다 매번 나는 왜 연애도 매번 재미없게 끝났냐 하고 판탄하면서 폭망까지는 하지 않은 저의 지난 연애들의 불꽃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물론 연애가 아니었다 뿐이지 한국 남자 외국 남자 할 것 없이 개빠은 사람들과의 웃지 못한 에피소드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집착과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딱 한 번 본 사이 한 번 본 사이에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냥 누구에게나 하듯 친절히 대했을 뿐인데 갑자기 동기 모임에서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며 자기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회사 입사 동기한테서 들은 말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너처럼 옆통이 작고 마르고 얼굴은 큰데 이목구비가 작은 사람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개미나 초파리나 다를 바 없어! 하고 소리쳤어요. 뭐 아마 미쳤나봐. 평범한 한국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사연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저의 길고 짧았던 몇 번의 연애들은 전부 무난하고 원만하게 사그러져 소멸했어요. 요새 자주 방송에서 얘기하는 불닭 같은 연애, 능이백숙 같은 연애로 비교하자면 능이백숙 그 잡채여서 만남도 플러팅도 연애도 헤어짐까지도 정말 무난하고 슴슴하게 흘러가곤 했습니다. 다행이죠. 망연홀에 소개해드릴 만한 불닭 같은 화르륵한 재미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첫 연애가 제법 소소하고 귀엽게 망했더라고요. 때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살아보는 외국, 첫 자취, 첫 썸이라는 트리플 첫 경험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저는 도파민 최대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생 2명의 원어민 교사 1명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양 수업에서 만난 4학년 선배가 제법 부침성이 있고 어른스러워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치 2000년대 중후반쯤 꽃보다 남자나 런치의 여왕 같은 일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짐작하실 수 있는 그 마치 거지병아리같이 부스스한 왁스머리를 하고 나른한 눈빛에 다정한 목소리에 힘없는 미소를 가진 키 큰 까시남. 그래요. 트러플 맛 감자칩에 든 트러플 오일의 양마냥 묽게 희석시킨 쯔마부키 사토시나 오구리슌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랄까 보급형 마츠모토 준이 김국진 씨인 거랑은 또 다른 함량이 너무 작은. 그렇지. 그쵸? 나는 묽게 희석시켰다는 표현이 너무 웃겨. 사실 트러플 맛 감자칩에 든 트러플 오일은 안 들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향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이제 선배가 있었다고 하고 네. 연상에 똑똑하고 이미 어마어마한 엘리트 코스로 국가시험을 보고 취업까지 다 끝내놓은 것 같은 선배는 갓 20살이 된 저에게는 주변에 잘 없는 어른스럽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일본은 보통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사이에 취업 활동을 끝내고 입사 내정을 받습니다. 그 선배는 외국어를 지지리도 못해서 원어민 교수님과 제가 안쓰럽게 볼 정도로 떠듬떠듬 회화를 이어나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마저 매력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주 둘이 밥을 먹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미지근하게 한두 달 계속 이 사람이 내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사이지? 루트를 타고 있었어요. 이 미지근한 썸은 대체 뭘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선배의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선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살짝 취한 상태에서 캠퍼스 한 벤치에서 앉아서 고백을 받고 거기서 첫 키스까지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벤치 주변이 꽤나 로맨틱해서 아직도 기억에 깊게 남아있어요.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누구랑 같이 그 앞을 지나가면 매번 그거 알아? 여기가 내 첫 키스 장소다? 하고 장난스레 TMI를 공유하곤 합니다. 제 친구들, 전남친들, 현남친도 몇 번이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TMI를 들어야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첫 남자친구가 된 선배는 일남 특유의 소극적 다정함을 가진 초식동물 같은 사람이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선배가 퇴근하면 같이 이자카야에 가서 생맥주에 같은 풋콩을 마시고 영화를 보러 가는 에다맘에 먹었겠죠. 그야말로 일드에 나올 것 같은 소소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의 만남과 연락의 빈도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평일에 대부분은 문자도 한번 올까 말까, 주말에도 하루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인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몸이 힘들어서 퇴근하면 누워서 꼼짝도 못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는 그때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연순이 뭐니 너무나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빴겠냐고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활과 연애로만 시간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때의 어린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첫 연애였기에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만나면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대체 왜? 일주일이 7일이나 되는데 왜 우리는 1, 2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지? 왜 내가 문자를 보내면 밤늦게나 그 다음날 딱 한 번밖에 답장이 안 오지? 왜?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에게 전해들은 K연애의 정석이란 사랑한다면 모름지기 눈 뜨고 감을 때까지의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바쁘든 안 바쁘든 서로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제 주변에서 제일 연애를 많이 해본 한국인 선배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손목 잘 붙어있어? 괜찮아? 아무리 바빠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 손목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하루에 한 번 다정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는 할 수 있어야지. 속상하겠지만 문화 차이도 있으니 너무 꽁에 있지 말고 직접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최고야. 아, 그렇구나. 이 선배분도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손목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이럴 수 없다라는. 그렇지. 이분도 애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할 걸 말을 안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을 안 했구나.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저는 다음에 만나기로 한 날에 최대한 솔직하게 제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선배를 만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에 그의 한 손을 제 두 손으로 잡고 그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그만 제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자, 이제 일본어로 써주셨습니다. 일본어로 이제 한국어 도금을 넣어가지고 써주셨는데 유비 오래때나이 요네. 이제 해석하면 손가락 부러지지 않았지.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은 한 잘 자라는 문자 하나 못 보내는 건 너무 서운해. 회사 일이 피곤하고 바쁘겠지만 아무리 체력이 없어도 나한테 연락할 체력도 없다는 건 무슨 병든 병아리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이상 내 스타일에도 좀 맞춰줬으면 해. 하루에 통화 한 번도 못하는 게 무슨 연애인지 모르겠어. 다음에도 이렇게 오래 연락 안 되면 헤어질 거야. 안 그래도 소심하고 조용한 초식남이었던 그 선배는 제 돌직구에 얼굴이 새하얘지는 걸 넘어 푸르스름해지더니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아줘. 손나 고아이것도 이와나이데 라고 했겠죠? 그치. 자기는 자기보다 어리고 귀여운 여자애한테 손가락을 부러뜨린다는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음. 선배는 자기가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운동도 하겠다며 하지만 그런 무서운 말을 하지 말고 남자의 프라이드를
존중해달라고 해서 대충 알았다고 하고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선배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제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심약한 그가 손가락, 부러져, 연락 이런 단편적인 단어들만 주워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선배는 평일에도 하루에 2번씩은 꼭 문자를 보내주었고 2-3번 더 만나서 데이트를 했지만 그때 얼굴이 하얗게 질러서 파르르 떨던 그의 모습이 자꾸 잔상처럼 겹쳐오고 멋진 어른 같아 보이던 그가 점점 내가 챙겨줘야만 할 동생같이 보여서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인으로 헤어졌다는 얘기죠? 헤어질 때 더 몸과 마음의 체력을 키워볼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와 진짜 초식남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붙잡으려고 했네. 그가 말한 대로 제가 그의 프라이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어나 이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프라이드를 이제 자존심 이런 말로 많이 쓰죠 일본에서. 그렇죠. 길을 죽여버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자는 명치나 낭심 공격보다 기죽이는 게 더 치명타인 것 같은데 혹시 연약한 사람이 이상형이시라면 기억해두세요. 저는 이 이후로 너무 기가 허한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너무 솔직하기만 하고 상대방이 저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연애를 했던 저였지만 이 경험을 거름삼아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독립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연애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는 거고 연애는 행복한 내가 달고 다니는 아끼는 귀여운 키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덕분에 더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없어져도 나는 그대로 나일 거라는. 지금은 어쩌다 보니 정반대 상황으로 하루 종일 문자를 하고 5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장기 연애 중입니다. 언젠가 이 친구랑 헤어지게 되면 망연홀에 또 사연 쓸게요. 해맑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길고 긴 외노자 생활에 혼세님 팟캐스트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따로 또 같이 모두들 행복하게 혼자 사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한 사연. 되게 밝다.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제 유리님 후기를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취 후기를. 유리님이라고 이제 그 일본인.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인 이제 비욘세 게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여기 또 유비 점점점 오레테나이요네 이렇게 되거든. 손가락 점점점 부러지지 않으지. 오레테나이요네. 야 이러면 약간 지금 야쿠자 같은 표정. 유비 오레테나이요네. 오레테나이요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몸에 약간 부러뜨리겠다 정도로 들은 거야. 그리고 요게 약간 사실은 충청도식 화법이거든요. 그치. 네. 뭐 이렇게 미용실에서 너무 이제 물 온도가 너무 뜨겁다. 하면 이제 닭 튀겨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치. 부러졌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이제 그 소주잔 채워지는 게 조금 늦거나 하면은 민지가 요즘에 무슨 손목이 나갔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도 있지만 요거는 약간 충청도 바이브에서 쓰는 방식이긴 하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친한 언니가 해준 얘기 중에 일단은 손목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이라는 말이 너무 깊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대로는 약간 어떤 쉐도잉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선배 언니도 잘못한 게 앞 내용을 먼저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기는 해. 그렇지만 나는 근데 그 정도로 그런 거는 손목이 부러지지 않고서야 좀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치. 이거 다시 올라가서 읽어봅시면 한국인 선배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손목 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기세다는 얘기를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면모다. 이게 바로 그 이전 방송에서 유리 씨가 얘기했던 일본 남자는 한국 여성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 레전드. 유리님 명언 제조기다. 네, 아주 해맑은 말투로. 그런데 일본 남자는 한국 여성을 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그치. 얘기해서 그걸 들은 친구가 너 이거 굉장히 잘 말했다. 그렇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한 간증. 네, 사연입니다. 너무 웃기네요. 근데 해맑아가지고 좋은 바이브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선배의 설명도 너무 귀엽고 사실 지금 보면 그때는 이 선배가 되게 대단한 선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선배도 귀엽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귀엽고 그 남자분 리액션도 상상해보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좀 착해. 내가 그래. 좀 힘을 길러볼게. 심지어 그러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란 말 듣고 몸과 마음의 체력을 키워볼게. 어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묽게 희석된 치마부키 사토시가 아니고 치마부키 사토시였다면 계속 만났을 거야. 아유 당연하지.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게 희석되는 바람에 안 됐던 거지. 네. 그 1리터의 눈물처럼. 어떤 함량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이제 이분도 이 남성분도 이제 나중에 한국 여자는 좀 어렵다. 키비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약간 걸러가면 만났을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진짜 몸과 마음의 체력이 풀 충전됐을 때 이제는 한국 여성을 만날 때다. 그 손가락 하나로 이제 푸시업 하면서 그렇지. UB를 키워가지고 만났을 수 있다. 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남이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그러면은 행궁동 송고치아님 사연을 한번 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흡혈귀처럼 일을 가는 행궁동 송고치아입니다. 무슨 소리야? 흡혈귀는 일을 가는 사람. 흡혈귀에 대한 왜곡된 인식. 왜곡된 인식이 있어. 왜냐면 봐보세요. 제가 일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가 다 갈려가지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제 강냉이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너 진짜 많이 갈려있다라고 했는데 제 성원이 보시면 그러니까 아주 팍팍하네. 앞니랑 똑같아요. 지금 왜곡된 지금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늘 입국 다물고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참가해봅니다. 제 여자친구가 비욘세님 열혈 팬인데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영업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심장을 먼저 탈탈 털어간 게 바로 이 망연올이었어요. 그러니 비욘세님, 제 여자친구 닉네임 핑핑이 한 번만 불러주시면 이 친구 무릎 꿇고 울어요. 진심입니다. 불러주세요. 핑핑 씨 안녕하십니까? 우세요. 네. 우세요. 네. 자, 이제 망한 연애 이야기. 20 성인 되고 첫 연애. 제 인생 첫 망연 금메달감 사연 갑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체성 뚜렷하게 알고 있던 케이스고요. 나는 여대 간다 마음 먹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여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때문에 여대를 갔다는 거야? 남자랑 섞이기도 싫었던 거지. 난 여자 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남자 만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너무 시간일까.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댄스부 언니를 만나죠. 약간 클리셰네요, 뭔가. 그쵸. 신입생 공연에서 이 언니가 무대 찍고 내려오는 걸 보는데 그냥 속으로 외쳤어요. 저 언니랑 사귀고 싶다. 괄호 열고 실제로 사귀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비극의 시작. 근데 하인리 법칙 아시죠? 큰 사고 전에 작은 사고 29개가 일어난다잖아요. 그 법칙, 이 연애에 딱 적용됩니다. 제가 고백하러 갈 무렵 이 언니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고백을 받더라고요. 안 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봐. 저는 이 시점에는 몰랐는데 구여친은 구여친대로 만나면서 저에게 여지를 풀풀 흘렸던 거죠. 어머머머.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랑 잠자리 가진 다음에 사실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헤어지진 않았어. 개차반이네요. 여대 댄스부 개차반이구만 이거. 쉽지 않다. 이 안 되겠어. 왜냐면 이거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따위로 고백을 하는데 저는 피커솥 자체 콜라보 상태로 내가 고백해서 언니를 힘들게 했나 하는 미련 곰탱이 모두 온. 애기네 애기야.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결국 언니는 절 선택했고 왜냐고 물으니 네가 더 예쁘잖아. 너무 웃기다. 여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돌아가나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 지금 거의 병아리 감별사죠. 이제 왁구 감별사. 그니까요. 여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인데 그때는 또 괜히 설렜어요. 미친 듯이 자존감 났던 20살의 나 반성해. 그리고 다음 사고.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댄스 동아리 애들이랑 술 마시고 자취방에 다 같이 뻗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자꾸 들리는 야릇한 소리야. 제발.
뭐지? 하고 눈 떠보니 옆에서 제 여자친구랑 A양이랑 몸을 예술적으로 섞고 있더라고요. 어머. 와, 진짜 영화처럼 몸이 얼어붙는 그 느낌. 드라이 아이스를 심장에 박은 기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싸늘하게 말하니까 두 명이 바퀴벌레처럼 휘리릭 흩어졌습니다. 뭔지 알겠어. 와, 저희 그때 동거 중이었거든요. 미쳤다. 와, 진짜 아무데도 갈 데 없어서 그 언니랑 같이 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게 더 슬펐어요. 웃기지? 갑자기 반말하는 거야? 웃기지? 너무 가슴 아파서 존댓말도 안 나오네요. 네. 언니는 맨발로 쫓아나와서 미안해 너인 줄 알고 그랬어. 와 잘한다. 네, 쌉소리입니다. 근데 전 또 그 말을 곱씹고 눈물 찍 먹고라고 써 있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눈물 찍 먹고 동거 계속했습니다. 진짜 그때 제 정신머리 좀 주워오고 싶어요. 그 뒤로도 뭐 별일 없이 가나 싶었는데 친구들이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너네 언니 어떤 여자랑 손잡고 다니던데? 전 안 들리는 척했어요. 현실 부정 모드, 알바하느라 정신도 없었고 자존감은 땅굴 파고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그 손잡던 애를 언니가 저한테 소개까지 했고 우리 셋이 술도 마셨어요. 아, 내가 바보 중 바보였구나. 어느 날 그 손잡던 친구가 절 따로 부르더니 저 땡땡 언니랑 잤어요. 본인 여친이랑 잤다고 했대. 와, 그냥 심장 멈추는 줄. 여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걸 왜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손잡던 친구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이제 잔 친구네. 이 다음 잔 친구야. 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빛으로 그래서 했더니 저희 사랑해요. 언니 놔주세요. 와, 야, 아니 진짜 다 드라마 퀸들이다. 그 다음 멘트가 또 레전드였어요. 언니들 같이 사는 침대에서도 저랑 자요. 와, 지금 동거하는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전 그냥 그래 너 가져 하고 자리를 떴어요. 어머. 그날 눈물 폭발. 심지어 언니가 저한테 빌린 돈이 30만 원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해서 돈이나 갚아라 했더니 그 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언니는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저도 짐 싸서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긴 억울해서 그 언니 바지 버클 단추 가위로 다 잘라놨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뭐 바지 버클 다신 채울 수 없도록. 네. 그래 그렇게 해프게 살 거면 아예 벗고 다녀라 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자꾸 끓으니까. 그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구면. 네. 그렇게 제 첫 연애는 지옥 풀코스 돌고 막장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망연을 거쳐 지금 사랑스러운 핑핑이를 만났어요. 이따 빌드업이네. 핑핑이를 만나기 위한 빌드업이야. 네, 이 연애는 부디 제발 망하지 않길. 비욘세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핑핑이 사랑해. 비욘세님 여기서 한 번만 크게 불러주세요. 핑핑이 사랑해. 사연 소개되면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무섭네요. 이분은 돌아온다니까 무서워. 근데 진짜 너무 되게 파란만장한 연애고 되게 막장 드라마 같다.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저 언니랑 만나고 싶다로 시작해가지고 나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헤어지진 않았어. 대사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대사만 읽어도 사실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헤어지진 않았어. 내가 고백해서 언니를 힘들게 했나? 그리고 네가 더 예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이제 자다가 미안해 너인 줄 알고 그랬어. 난리가 났네 여기는. 이것도 진짜 웃기네요. 저 땡땡 언니랑 잤어요. 저희 사랑해요. 언니 놔주세요. 아니 네. 여대 엉망이네. 여대 이레즈 분들 지금 엉망이네. 지금 그리고 댄스부 안 되겠어. 지금 댄스부 진짜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너무 한몸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언니는 연애를 쉴 틈이 없어. 왜냐면 계속 들이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갈아타는 거야. 일단 자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준마레즈님도 그렇고 지금 그 온동네 테토레즈 선생님들이 지금 다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망하년 올림피아드에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본 적이 없었던 굉장한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그니까.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봤을 때 무대를 찢었다잖아. 네. 춤도 잘 추고 멋있었을 거 아니야. 네. 사람 보는 눈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시했겠지 누군가. 근데 그래도 뭐 저는 어차피 똑같이 뭐 쓰레기 같은 그 사람이어가지고 다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 내가 한번 만났다는 거. 맞아. 슈퍼스타 한번 만났다는 게. 그치, 희석되지 않은. 네네네네. 진짜를. 내가 만났다는 거. 아까처럼 그 트러플 오일. 그치. 희석된 그 오일도 아니야. 그걸 조금 넣은 감자칩인 거잖아. 감자 함량이 또 훨씬 높은 거야. 그 안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 무대에 있던 저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렇지. 그럼요. 어떤 팬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럼요. 저 언니의 여자친구 난데 그쵸. 이거를 한때나마 2년 정도 만났다며 2년 느낀 거야. 한껏 즐긴 거지. 그쵸.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아까 그 텔레그램 정자기증 해가지고 105명 있었던 것처럼 이건 그냥 이제 공공재처럼 포크 댄스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언니 놔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자기 텀이 이제 좀 돌아왔다. 그렇지. 포크 댄스로 추면 이제 나랑 이제 커플 댄스 해야 되는데 풀타임 찼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언니 뭐 평생 졸업도 안 하고 댄스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졸업하면 끝입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수우파 같은데 나오시면은 또 이런 또 그럼 삼천궁녀 같은 친구들이 망한년의 올림피아드에 또 사연 주실 수 있지만은 그때 그 언니 지금 수우파 시즌 3에 나왔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보통이 아닌 레즈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사연 주셔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풍성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핑핑이님한테도 난 감사해. 지금 마음이 안정됐기 때문에 옛날 이걸 꺼낼 수 있던 거야. 그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입니다. 사실 그 핑핑이님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핑핑이님을 위한 어떤 자기의 그냥 치부를 다 드러낸 세레나데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너의 가치를 알고 있고 내가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나서 어떻게 너같이 좋은 여자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팔아서 핑핑 이름 한번 불러주게 해주고. 그쵸. 사랑인 거죠.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샹그릴라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그리고 셀럽맨님, 두 분 방송 애청자 샹그릴라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다가 이번에 망한연애 올림피아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오래전 연애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망한연애였지만 오늘 보낼 부분은 그중 한 에피소드예요. 시리즈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한번 그냥 안면 터보겠다. 네. 20대 초반 저는 중국에서 다들 왜 이렇게 해외에서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당시 같은 유학원을 통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만났고 서툰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즈음 저희는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에는 저희 커플과 함께 공부했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4박 5일의 여정 중 3일째 아침 남친은 여행지 근처에 아는 누나가 유학 중이라며 본인은 다음날 혼자 기차를 타고 그 누나를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1년 전 단기 연수로 한 달간 중국에 머물렀을 때 자신을 예뻐해준 누나라며 근처에 온 김에 보러 간다는 거였는데 저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쿨하게 보내줄 수도 없고 저 역시 당시 어렸던지라 확실히 의사표현은 못하고 그냥 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이 되자 남친은 다음날 떠날 기차표를 사러 역으로 간다고 했고 저는 왜인지 모르지만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땐 피처폰을 사용하며 중국은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약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남친도 저의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상태라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서로 대화도 없이 냉랭한 상태였습니다. 약 30분을 걸어 기차역에 도착했고 매표소에 홀로 다녀온 남친은 안타깝게도 다음날 기차표가 모두 매진되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아쉽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 살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다시 숙소에 돌아가는 길 한 5분쯤 걸었나요?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민감성 대장 증후군의 소유자입니다. 제 몸의 주인은 대장님이십니다. 맞아. 이거 맞아.
내 몸의 대장은 대장인 거야. 네.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맞아요. 네. 굉장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좀 있어요? 저도 되게 민감해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 못 간다는. 네네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야 돼요. 신호 오면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다 꿰고 있고. 그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그렇죠. 항상 가던 데가 있고. 네. 그리고 요새는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비밀번호 걸려있는. 그렇지 않은 데를 항상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급할 때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등산할 때 절대 김밥 안 드시고. 안 됩니다. 네. 등산도 가면 안 됩니다. 등산 자체가 안 돼. 김밥이고 나발이고. 네. 만약 급하면 그냥 숲으로 뛰어들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뭐 옛날에 그 몽고 촬영 갔었던 마포건두 작가님, 캥 작가님처럼 그쵸. 긴 치마를 지참해가지고 네, 후배한테 망봐달라고 하고. 그렇죠. 요렇게 해야 되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유를 먹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유약한 장애 소유자입니다. 지난 2일간 여행지에서 저는 삼시세끼 중국 음식만 먹었고 그동안은 남친과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대장님의 소식이 오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보면은 매표소까지 30분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꽤 많이 걸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밤이라 맥도날드 같은 곳은 또 알고 있구나. 맥도날드 같은 데 괜찮구나. 이미 영업을 종료하였고 도로는 문을 연 상점 하나 없이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 남친과 확실하게 응어리가 회소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저는 우선 숙소까지는 잘 버텨보자고 생각하며 말없이 하지만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도보 이동은 저의 대장님을 더욱 화나게 했고 심기를 지금 불편하게 했어. 그러니까 결국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땡땡아, 나 배 아파. 급해. 똥 마려. 저의 얼굴을 본 남친은 바로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근처 5성급 호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로비에 저를 세워두고 프론트 직원분께 화장실 위치를 물어봐 주었고 제 손을 잡고 여자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뛰어들어갔고 덕분에 저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는 의뢰 연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유학생활을 마치고 함께 귀국해서 꽤 오랜 시간 연애를 지속했는데 이 사건은 서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다단계에 빠져 잠수 이별을 당할 때까지도요. 혹시 제 사연이 이번에 소개가 된다면 다음엔 다단계 스토리도 한번 보낼게요. 좋네요.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럼 비욘세님, 셀럽맨님 늘 행복하시고 들숨의 재력을 날숨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대장의 신호가 온 사람처럼 느낌표 3개와 함께 황급한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둘이 같이 하하호호 하던 중이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 미묘한데 감히 딴 여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 약간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내가 기분 나쁨을 지금 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야. 도움이 더 급한 거야. 대장님이 지금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장님이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나마 5성급 호텔로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어학연수한 결과로 또 샬라샬라 해가지고 중국어로 호텔 그 화장실까지 어떻게 잘 데리고 갔다는 것이. 그쵸. 네네네네. 네, 그나마 좀 좋은 판단 내렸다. 그래서 그때 존엄성을 지키고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의뢰 연애를 했다는 것이. 그니까. 네. 마음이 안타깝고요. 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 사람인데. 네. 네. 요 정도는 뭐 예전에 그런 결국은 지려버렸다 이런 사연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사실 뭐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어난 일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그 감정이 좀 미묘한 상태에서 좀 화난 티를 내려고 했는데 안 된. 네,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저희 둘이 같이 그 남자친구 방에서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있을 때 같이 그냥 전화 받고 특별히 밖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 전화가 오는데
왠지 느낌상 여자인 것 같은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전화기에 뜨기로는 그때 이제 남친이 알바를 했었는데 네. 뭐뭐 누나 뭐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나가서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쎄했지.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원래 핸드폰 검사 막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얘가 주나 보려고 핸드폰 줘봐라고 했더니 그 뭐 화들짝 하는 거야. 그리고 안 주는 거야. 네. 그래서 기가 찼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집에 간다고 나 집에 간다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역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네. 그때 오빠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또 한마디는 하고 싶은 거야. 기분 나쁜데. 그래서 이제 카드를 딱 찍고 돌아보면서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했더니 오빠도 표정이 약간 굳었어. 그러면서 딱 뒤돌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삐 하면서 다친 거야. 개찰구가 다친 거야. 내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너무 똥꼬를 잡느라고 딜레이가 너무 오래 했어. 왜냐면은 이거 조금 침묵이 좀 있어야지 이게 맛이 나잖아요.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랑 그 뒤에도 조금 그치. 그 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약간 획 돌아본 것도 아니야. 찍고 돌아본 다음에 대사를 뱉은 거죠. 송이교처럼 돌아보면서. 그렇지. 다시 돌아봤을 때는 개찰구가 다치는. 그래서 둘 다 터져버린 거야. 그쵸. 그때 굉장히 어린 마음에 속상했던. 지금 한 방 날리려고 했는데 너 네. 바람 피면 뒤진다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됐다. 그래도 같이 웃어서 다행이네요. 거기서 더 최악은 삐해서 막혔는데 아씨 이게 왜 안 돼? 막 성질 내면서 우당탕탕 하다가 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나갔어.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락할 거냐는 거야. 그래도 거기서 이제 웃었으면은 다행이다. 네.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속상했던 네, 이 사연 보니까 생각나네요. 마치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언니가 제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그 친구가 많이 잘못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3번 정도 전화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얘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깔깔대고 웃어가지고 야 너 컬러링 뭐야? 해가지고 했더니 저희 언니가 이제 그때 쿵따리 샤바라 였던 거예요. 흥보가 기가 막혀인가 쿵따리 샤바라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이제 바꿔놓는 바람에 그래서 걔는 그걸로 내가 화가 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치. 깔깔대고 웃어가지고 뭐 야 뭐냐고 뭐 그때 깔깔대고 계속 웃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밀어붙였으면은 됐어 뭐 뭔데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방에 있던 언니가 박장대소를 하는 바람에 하늘 기회를 놓쳐버리고 박수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무마가 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항상 수치풀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뭐 많아요. 꺼내자면 창피한 거 많죠. 너무 많아. 이것도 이제 아침 샤워하다 보면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 털 잡힌 적도 있어. 됐어요. 그 얘기는 뭐. 왜? 여기까지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요? 이거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아직 어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3살 많은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 이제 대학생이지. 네. 근데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약간 좀 스킨십이 진도가 나가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겨울이고 겨울이고 별 생각이 없던 거지. 나는 이게 뭔가 옷 속에 막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그럴 거라 생각 못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의 손이 살짝 옆으로 갔는데 너 이거 뭐야? 털이야? 겨드랑이 털. 근데 그게 잡힌 거야. 무한 주려고 한 거야? 아니면 진짜 신기해서 그런가? 여러모로 좀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놀랐지. 그치. 살면서 겨드랑이 털 잡힐 거라고 생각해봤어? 그 느낌을 타인이 내 겨드랑이 털 이렇게 쥐어당기는 느낌을 그 감각을 느낄 일이 없잖아.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다른 사람한테 겨드랑이 그러니까 머리끄댕이를 잡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겨드랑이 털 잡힌다는 거는 그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훨씬 이제 뭐 제모 같은 거 다들 신경 쓰니까 그런데 그때 좀 아주 옛날이었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겨울이었고 그럴지 몰랐고 네. 여러 가지 것들 있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황당했던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막 끌어안고 집에서 둥가둥가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키가 196 정도 됐어요. 크다. 꽤 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쪼물딱 하다가 이제 엉덩이를 잡고 둥가둥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력 운동을 저는 30대 중반 훨씬 넘어서 했기 때문에 30대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20대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데 엄청 되게 말랑말랑한 살이고 이런데 항상 그 엉덩이는 굉장히 동양인 치고도 좀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엉덩이를 자꾸 둥가둥가 하다가 얘가 점점 더 내려가다가 엉덩이를 또 잡은 거야. 엉덩이가 이렇게 플랫하니까 위에도 그러니까 허리랑 구분되는 엉덩이의 어떤 튀어나온 위치는 있는데 그 밑에 또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 라인처럼 이렇게 있고 더 밑에 내려와 있는 그 라인이 있는데 얘가 키가 크니까 위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잡으니까 거기에 엉덩이가 있는데 얘는 정말 몰라서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저 순수하게. 엉덩이야. 그랬더니 얘가 다시 위를 더듬어서 아 이건 뭐야? 엉덩이야. 다시 내려가서 이건 뭐야? 엉덩이야. 이걸 3번 정도 하고 둘이 정적. 그러니까 나는 무안해서 정적인 거고 얘는 아차 싶은 거야. 그치. 엉덩이를 걔가 나랑 정면을 보든가 이렇게 했지. 위에서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을 받은 엉덩이가 4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얘는 못한 거야. 그래서 진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봤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한 4초간의 정적. 멍 때리고 있다가 황급히 다시 손이 허리쯤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어색하게 좌우로 둥가둥가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그 친구가 좀 굉장히 친절하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되게 착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옆집에 살았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걔는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얘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인데 걔가 막 밥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 너무 편한 거야.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걔네 집에서 자꾸 막 이제 잤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이 잘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우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막 잠이 안 온다 뒤척뒤척 하다가 갑자기 또 제가 너무 감수성이 풍부할 때여가지고 막 울은 거야. 울면서 난 내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나 너네 집에서 자는 게 불편해. 나 사실 잠을 잘 못 자 막 이런 거예요. 저도 약간 어릴 때부터 약간 우울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우니까 얘가 막 미안하다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뭐 아 그래 뭐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난 내 집에 가서 잘게 막 이러길래 걔가 막 끌어안고 미안해 아 뭐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나는 너가 너무 코를 많이 골고 잘 자서 잘 못 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입면이 어려웠던 거지. 너무 잘 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뭔가 잠이 안 와서 이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다가 좀 센치해졌겠지. 그런데 걔가 너무 미안하다고. 걔는 그냥 뭘 하면 맨날 미안하다고 하는 애였는데 너무 미안해 하면서 너가 그냥 코 골고 잘 자길래 내가 너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울면서 막 난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 하고 잔 다음에 다음 날부터 또 이제 얘네 집 와서 자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하나 또 생각난 게 네네네. 갑자기 막 생각나네요. 톡박스. 네. 계속 사람들이랑 붙어 있으면은 막 배에 엄청 가스 찰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랑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가스가 차는 거야. 근데 약간 방구 진짜 짜증나는 게 당장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맞아. 해서 막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참았어. 그런 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니 지금 아닌데?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봐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니야. 아까였잖아. 그건 아까잖아. 약간 이런. 아 진짜 최악이야. 입구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약간 그 소리 조절이 되게 힘들잖아. 나는 너무 걱정해서 진짜 이거는 확 터질 것 같았는데. 이거는 뭐 최소 베토벤이다. 진짜 이거는 뭐 오늘 뭐 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후 한다던가. 뭔지 알지? 그 막 냄새도 안 나. 와 이럴 때도 있잖아. 근데 그날따라 자꾸 아니라는 거야. 난 화장실 갔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 근데 되게 어쨌든 걔 눈에는 내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한 거야. 그래서 걔는 이제 내가 설사난 줄 알고 그치. 너 괜찮아? 너 몸 괜찮아?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나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설명하기도 뭐하잖아. 아니 나 똥 안 쌌어 할 수도 없잖아. 괜찮아. 할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 힘없어 보이는 느낌. 괜찮아. 그 심하진 않아. 버티고 있어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도 방구를 끼려고 화장실까지 그래도 가려고 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귀엽다. 네. 그리고 뭐 심할 때는 뭐 잘 때 진짜 매트리스에 그때는 또 조용해서 그런지 네. 또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막 작두 탄 것처럼 진짜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방구 나온 날 뭔지 알아요? 아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그래서 진짜 매트리스에 방구 한 100번 꼈어. 여러분은 이제 셀럽맨님이 매트리스 방구를 100번 꼈다는 소중한 정보. 매트리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아니 뭐 냄새 안 났으면 뭐. 원래 근데 항상 최악은 소리가 안 나면 냄새가 진짜 심하잖아요. 그니까. 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운이 좋았고 남자친구가 모르길 바라면서 괜찮아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쵸. 네. 뭐 소리 안 나고 뭐 했으면 다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연의 결이 다 미수예요. 맞아요. 잠수도 미수. 맞아. 그리고 사실 방구도 냄새 안 나고 소리 안 나면 미수지. 맞아.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컬투쇼 사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칠판에서 뭐 하다가 방구를 엄청 크게 껴가지고 맨 앞에 있던 애가 네 하고 일어났는데 맞아. 엄청 크게 방구를 빡 꼈는데 맨 앞에 있던 애가 네 하고 일어났는데 걔 이름이 곽부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곽부용 이런 줄 알고 네 하고 일어났다. 요 정도는 돼야지. 방구를 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요. 그쵸. 네. 망한 방구 올림피아드. 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들었고. 죄송해요. 마지막에 좀 더럽혔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네. 근데 뭐 대장이 자기 몸의 주인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다. 네. 지금 분명히 오늘 이 회차를 들으시면서 결국은 그 5성급 화장실에 가지 않았냐. 그리고 맨님도 소리도 냄새도 안 나지 않았냐.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라고 지금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11회 할 때 사연을 또 한번 기다려보겠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비욘세닷컴이나 아니면 그 이메일 주소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주소랑 성함이랑 보내주셨던 이메일 주소랑 같이 보내주시면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신같이 저희가 1시간 20분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그 마지막 방구 얘기 곽부용 얘기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정확하게 완벽해요.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또 좀 아쉽거든요. 그치. 안 나온 방구같이 아쉽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1시 15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오늘 그 대장정을 달려오시고 굉장히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비밀도 몇 개 오픈해주신 맨님한테 어떤 그런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게 훈훈하게 나도 겨드랑이 털 잡혀봤다고 보내주면 좋겠다. 겨드랑이 끄댕이를 잡혀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겨드랑이 채를 잡혀보신 분들 사연 기다립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것을 인사로. 그거면 됐어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모레 또 영노자 과몰입 특집을 여러분도 기다려주시면은 거기도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요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채 잡혀보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